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자 정색하는 미국, 고개를 끄덕이는 한국. 연합방위는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고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궁금TV 구독자분들처럼 주권인 군권에 대해 많은 논란과 우려, 28,500명 주둔병력이 즉시 가용병력 300만 한국군을 지휘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당일론이 부상하는 등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움직임에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일 미국은 미래연합사령부와 연합방위태세를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요즘은 미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할 것 없이 철수 단어만 나오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변화된 한국 민심 때문인지 트럼프 효과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이 발의 중인 미국 국방수권법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둔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먼저 철수 가능성을 흘리고 국내 언론이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지금 미국은 행여 철수 여론이 커질까 염려하는 분위기이고 누가 철수 이야기만 꺼내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군대, 곧 떠날 수 있는 군대, 동맹이 아닌 돈벌이 용병이라는 모욕을 자국 대통령이 원인이 되어 받는 주한미군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는 많은 사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연합사와 연합방위를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동맹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 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는 지휘구조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럼스는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뒤이어 나온 발언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포함된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회의 의지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우리 군사동맹의 진정한 힘은 상호 신뢰와 협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선 조금 인상이 쓰입니다. 능력 확보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는 이 말은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도 모자라 주권인 전작권을 찾아오는데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은 미국이 인정해야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비약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일본이 주권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는데 몇 년 뒤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일본이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독립시켜 달라는 것과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조건을 강조함으로써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음을 상기시켰는데 이 말을 짧게 하고 세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전작권이나 연합사령부 지휘권보다 더 중요한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거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대한 말을 하고 이 말을 애써 덮기 위해 에이브럼스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연합사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작권 전환에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 전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아직 할 일이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에서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연합 방위태세도 그 과정에서 강해졌다라고 덧붙이면서 최근 연합훈련이 늦춰지는 이유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한미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유행병 때문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연 2회 전 구급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전 구급훈련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연후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독일에서 9,500명의 미군을 철수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라는 질문에 그런 의혹 자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임무와 한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위협이 진화하고 다변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있는 모든 자산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는데 모든 자산이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무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위험한 발언입니다. 얼마 전 통합당 의원 중 합참 차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전작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타격무기나 전술무기 통제권까지 미국이 흡수되면 잘 아시겠지만 자칫 영구 귀속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위험이 현실입니다. 미군 사령관 입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전작권 반환에 대해 의견이 나온 날입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갖은 꼼수를 부리려다가 강경한 한국의 꼬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2021년 3단계 최종심사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년 심사 후 즉시 반환을 받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압박의 중심에 국회 의결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입니다. 시위하는 팻말엔 전작권도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실제 압박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 팻말에 오해해서 철수한다면 가는 길에다 진달래꽃 아름따다 뿌려주면 됩니다. 많은 분이 전작권을 당장 찾아오라고 댓글을 다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한국인의 모습이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능하다면 무역과 안보에서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비중이 큰 미국과 멀어지는 걸 원치 않는 듯합니다. 약속대로 이행만 된다면 4월처럼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내년 최종심사까지 미국을 존중할 듯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전작권 반환에 대비하여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전작권이 미군이나 타국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헌법에 주권 보호조항을 반드시 신설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권이 그것도 주권 중 가장 강력한 주권인 군권이 미군에 있는 것에 장단점을 나열하며 가치를 따지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권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이들 셈법에는 여차하면 주권을 넘기고 그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 뜻과 동기가 순수해도 주권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래선 안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 주권을 흥정하면 힘있는 외세는 한민족과 한반도를 놓고 흥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등민족으로 대접받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